로그 함수. 우리 이제 지수함수 처음에 설명하면서 대칭해서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칭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x는 a의 y제곱이죠. 근데 그때 이 a를 이렇게 넘기면 y는 뭐가 돼? 로그 ax라고 설명했죠. 근데 지수함수가 1대1 대응인 함수죠. 근데 그거를 y는 x에 대칭을 했더니 얘가 됐대. 그럼 둘이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그냥 지수함수를 가지고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역함수 관계. 우리 이 역함수 관계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는 있다. 첫 번째는 1대1 뭐다? 대응이다.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역함수 관계에 관련된 거 나오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먼저 딱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형, 그게 이제 y는 로그 ax죠. 마찬가지로 및 a는 1이 아니고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의 그래프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지수함수랑 비교하면서 그래프를 설명할게요. 우선은 및 a가 1보다 큰 경우, 그럼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다고. 0,1을 지나면서. 근데 로그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 대칭이 돼야 된다고. 그럼 0,1을 y는 x에 대칭하면 뭐가 돼?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y는 로그 ax의 그래프인 거다. 근데 봐봐, 닛이 1보다 클 때 지수함수 증가했죠. 증가하잖아. 로그 함수도 봐봐, x의 값 커지면 y 값 어떻게 돼? 증가해.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로그 함수도 증가함수가 돼. 그리고 정의역을 한번 보면 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였잖아. 근데 xy를 바꿨으니까 로그 함수의 치역이 지수함수의 뭐가 돼야 돼? 정의역이 돼야 돼. 그래서 로그 함수의 치역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수함수의 치역인 이 부분은, 양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로그 함수의 뭐가 돼야 돼? 정의역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정의역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갖는 특징 중에 이 선이 무슨 선이었어? 정근선. 정근선을 y는 x에 대칭해봐. 이 부분이 대칭되면 1로 가죠. 이 부분이 대칭되면 1로 가죠. 그러니까 결국엔 y축이 뭐가 돼? 정근선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xy의 위치가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자, 0과 1 사이일 때도 봅시다. 0과 1 사이일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 지수함수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였다고. 그래서 얘를 y는 x에 이렇게 대칭할 거거든. 그러면 0,1이 1,0이 될 거면서, 그러면은 요 부분이 대칭하면 이쪽으로 간다고. 요 부분이 대칭하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게 y는 로그 ax야. 0과 1 사이일 때 지수함수 감소함수잖아. x의 값 커질 때 작아지는 거. 근데 로그 함수도 봐봐. x의 값 커지면 점점 어때? 작아지죠. 감소함수예요. 그리고
뭐 치역, 정의역은 어차피 이 경우랑 똑같아서 결국에는 기본적인 특징이 지수함수랑 반대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정의역 x가 x는 양의 실수고요. 치역은 y가 y는 모든 실수이다. 두 번째, 항상 1,0을 지난다. 이게 무슨 점이야? 로그 함수의 기준점 또는 고정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인 거다. 그리고 네 번째, 정근선은 뭐가 된다? x, y축 x는 0이 된다라는 거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준아 아는데. 준아 아는데. 이거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OX인데 그냥 찍어도 되는데. 준아 뭐 같아? 증가. 증가함수예요. 우리가 보통 증가함수라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x의 값이 커질 때 함수 값이 더 커진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증가함수는 이게 증가함수거든. 근데 얘는 증가함수인데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등호가 들어가. 이것도 증가함수야.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확통에서 볼 거야. 확통에서.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그냥 어디서 들어봤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평행이동도 생각을 해봅시다. 평행이동. 평행이동. y는 로그 a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 그럼 y는 로그 a에 x 빼기 m 플러스 n. 평행이동은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점들이 그냥 이동한 거에서 특징적인 것들만 조금 바뀐다고. 그러면 얘랑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우선은 정역이 달라지죠. 정의역. x가 0보다 크다 해서 뭐로 바뀌는 거야?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니까 x가 m보다 크다로 바뀐다. 두 번째, 우리 그 기준점 1,0이잖아. 뭐로 바뀌어? 1 플러스 n, n으로 바뀌어. 얘들아, 이 평행이동 시킨 함수에서 우리 이 기준점 찾는 거는 여기 진수가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돼? 1이 되는 걸 찾으면 돼. 진수가 1이면 이 값은 뭐가 돼? 0이지. 그럼 그때 얘가 기준점에 무슨 좌표가 돼? y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n, n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지수함수에서 y는 2에 x-2 플러스 3. 그럼 얘의 기준점은 뭐가 됐어? 얘가 0이 되는 x가 얼마야? 2.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거잖아. 이 값이. 그래서 2, 뭐가 되는 거야? 4. 그렇게 찾았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점근선. 그러나 점근선 x는 뭐라고? M. 0인데 x는 m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 처음에 기준점 잡고 그 다음 뭐 찾으라 그랬어? 정근선 찾으라 그랬지? 그리고 이제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증가감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그랬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 그리기. 첫 번째 기준점 찾기. 두 번째 정근선 찾기. 세 번째 밑의 크기에 따라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예를 들면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2 더하기 1 요거 그래프 그리래. 우선은 기준점은 얘가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된다고? 1이 되는 걸 찾아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 뭐가 돼야 돼?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1을 찍고 그 다음에 정근선 x는 마이너스 2를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고. 이해되니?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y의 값이 1일 때, y의 값이 2일 때, 0일 때 이건 세 개를 체크해주면 돼. 지수함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x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x의 값 1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거 점 찍고 나서 연결하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간혹가다 정말 조금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얘기한 거야.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기준점 정근선만 체크하고 그려주면 돼. 그 다음 세 번째 대칭 이동. y는 로그 ax. 그래서 얘를 x축 대칭시키면 식이 어떻게 될까? y는 마이너스 로그 a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y축 대칭은 어떻게 돼야 돼?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원점 대칭.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그 다음 네 번째 y는 x 대칭. x는 로그 a의 y 지수함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 얘들아, y는 ax 제곱이랑 y는 a분의 1의 x 제곱 뭐 대칭이었어? y축 대칭이었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요 표현 봐봐, 요 표현. 여기서 요 앞에 마이너스를 밑으로 보내, 밑으로. 그럼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x지. 로그 a분의 1x가 되죠. 로그 함수는 밑이 역수관계이면 뭐 대칭? x축 대칭. 그럼 로그 함수는 또 반대잖아, 그치? 무조건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밑이 역수관계인 로그 함수는 x축 대칭이다 라는 거다. 이해돼요? 뭐 그래프는 따로 그리진 않을게. 그냥 표현들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물어봐야지. y는 풀마 x 대칭 더하기 x축 또는
y축 대칭. 이거 설명 안 해줬나? 우리 혹시 내 지수함수 할 때 이거 설명 안 해줬니? 안 해준 것 같다. 아, 미안해. 참고로. 아, 이건 좀 중요하다. 자. y는 ax 제곱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로그 ax가 있어. 우리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거든. 근데 이게 둘 다 보면 기본적으로 밑이 a죠. 그지? 그래서 y는 x에 대칭을 하면 어떤 함수가 나타나?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칭하는 거야. 그럼 무슨 함수가 나타나? y는 로그 ax 역함수가 나타나지. 근데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x 축 대칭인 거죠. 그러면 이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칭을 하고 x축에 대칭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거거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y는 x에 대칭하고 x축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칭한 거예요 라고 하면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거냐면 지수함수 위에 한 점을 p, q라고 잡을게. 그러면 얘를 y는 x에 이렇게 대칭을 하잖아. 그럼 얘는 q, 뭐가 돼야 돼? p가 돼야 돼. 자, 다시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점은 q,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p가 돼야 돼. 그럼 얘들아, 원점에서 이 거리, 원점에서 이 거리, 원점에서 이 거리는 다 어때? 같은 거죠. 어차피 루트 p제곱 더하기 q제곱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자, 봐봐. y는 x를 기준으로 지금 내가 그어놓은 여기 이루는 각이랑 여기 이루는 요 각이 어때야 돼? 같죠? 왜? y는 x에 대칭한 거잖아. 접었다 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x축 대칭이지. 그러면 여기 이루는 각, 여기 이루는 각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를 베타면 여기가 베타인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y는 x가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니? 45도죠. 그럼 봐봐. 여기 이루는 2알파 2베타잖아. 그럼 그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그렇지.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90도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여기가 결국에는 여기가 수직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는 원점을 기준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킨 거예요. 90도만큼 회전시킨 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지수함수를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이 나온 결과를 다시 x축 또는 y축에 대칭을 시키면 나오는 결과 있잖아. 그럼 이 두 함수의 관계는 뭐가 돼야 돼? 어디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90도 회전시킨 거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 지수함수뿐만 아니라 로그 함수도.
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고3들 모의고사에 작년에도 한 2번인가 나왔어. 근데 이 상황을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건 좀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 그때 또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 네 번째는 밑이 다른 그래프. 첫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 이게 y는 로그 ax야. 이게 y는 로그 bx야. 그럼 얘들아 a랑 b, 뭐가 더 클까요? 뭐가 더 클까? 우리 지수함수에서 밑 크기 비교할 때 x에 뭐 대입하라 그랬어? 1 대입하라 그랬지? 근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역할이 서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x에 1이 아니라 y에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이 값이 1이 되는 거, x의 값이 뭐일 때요? b1일 때. 얘가 1이 되는 건 a의 값이 몇일 때야? a일 때. 그럼 결국에는 a가 b보다 어때? 크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밑이 0과 몇 사이일 때? 1 사이일 때. 너무 바꾸렸네. 얘가 y는 로그 ax, 얘가 y는 로그 bx야. 그래서 뭐가 더 클까? B요. b? 아, A. a가 더 크죠. 1이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니까 노란 게 a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큰데 0과 몇 사이? 1 사이. 알겠지? 그러면 밑이 다른 이 두 그래프에서 평행이동하면 일치시킬 수 있어 없어? 없죠. 밑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고? 곡선의 구부러진 정도가 다르다고. 그래서 밑이 다르면 곡선의 구부러진 정도가 다름으로 평행 이동하여 일치시킬 수 없다라는 거다. 알겠니?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 참고로 이거 두 문제인데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아니면 둘 다 참인지 둘 다 거짓인지. 같은 함수이더라도 할게요. 같은 그래프나 같은 함수는 어차피 같은 상황인데 1번, 2번 5x 10초 뒤에 물어볼게요.
생각한 거 같네. 도현이 뭔데? OX 어떻게 되는데? 같을 것 같. 두 개 다? 55? 유란이는? XO? 규나는? 찍은 느낌.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둘 다 맞을 것 같아. 도하는? 다 A예요, 미스. 바꿔줄까? 5로 바꿔줄까? 저 위에랑 아래랑 달라. 뭐가 다르냐? 다 비슷한 거 같긴 하잖아, 그지? 채비는 둘 다 맞는 거 같아. 도하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거. 뭐가 걸릴 것도 아니고, 둘 다 아닌 것 같아. 자, 우리, 이제 너희, 기말고사 범위에서 함수 단원에서 함수 F랑 G가 같다 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만족했어야 돼? 두 가지를 만족했어야 되지. 하나는 뭐야? 정의역이 같아야 돼. 그치? 두 번째는 함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이 0보다 크다지. 그럼 x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정의역이 x니까 0보다 크다지. 그럼 정의역의 범위가 똑같네, 그지? 근데 여기 3을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그 결과는 어때? 같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함수이다? 맞아요. 자, 얘는 정의역의 x제곱이 0보다 크다지. 그럼 이때 x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닌 모든 실수여야 돼. 근데 얘는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이 다르네. 그치? 그러니까 이건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이해돼? 이건 안 집어넣을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결과는 어때? 같죠? 그래서 y축 대칭인 이런 함수가 나타나는 거야. y축 대칭인 이런 함수가 나타나. 근데 2로그 ax 있잖아. 얘의 그래프는 요거 하나만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 1, 2, 3, 4, 5 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있거든. 잘 나와요. 근데 다 너희들 아는 거잖아. 함수가 같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거. 정의역이랑 대응하는 함수값. 그러니까 정의역을 따져보면 된다고. 그리고 5번째. 대소비교. 지수할 때 그건 했죠. 차, 비, 산술기야. 그거 빼고 기울기와 관련된 것만 할게요. 미실보다 크대. 그리고 x2가 x1보다 크대요. 이것일 때 x1 빼기 1분의 로그 a x1이랑 x2 빼기 1분의 로그 a x2랑 뭐가 더 클까? 뭐가 더 클까요?
준아 뭐가 더 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그러면 1,0이랑 x1, 로그 a x1의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얘는 1,0이랑 x2, 로그 a ax2의 기울기.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비교하는 거지. 이거랑 요거랑. 뭐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그럼 도연아, x1분의 로그 a x1이랑 x2분의 로그 a x2 기울기 뭐가 더 커? 지난 시간에 졸았네. 아니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죠. 대소 비교가. 그 위에 없는 점. 그쵸. 여기 빼기 0 빼기 0인데 0,0이 그래프 위에 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기울기를 비교를 하려면 지금 1,0 x1, 그 다음에 여기 x2, 로그 a x2 이거 다 어디 위에 점이야? 함수 위에 점이잖아. 그럴 때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근데 여기 0,0은 함수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개념 원리 문제 좀 볼게요. 1번 fx가 주어지고 f3의 값이 4일 때 f12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이 f12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미세 값이 필요하죠. 결국에는 이 조건이 a 구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럼 3을 대입을 하면 로그 a의 9 더하기 2가 4가 돼야 되는데 2가 되고요. a제곱이 9야.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돼? 3인 거죠. 그러면 f의 12라는 건 로그 3에 여기다 12 집어넣으니까 27 더하기 2가 돼서 로그 3의 27은 3이죠. 그래서 5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 다음 2번은 그냥 여기서 볼게. 로그 5x야. 그러면은 증가함수네. 자, 1,0 지난다 맞아 틀려? 맞죠? 정근선은 x축이 아니라 무슨 축? y축인 거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니라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맞죠? 그리고 y는 5x의 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3번 3번은 2번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우선은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1번은 x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 치역은 y가 y는 실수 전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근선은 뭐가 돼야 돼?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번도 봅시다. 2번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치역은 y가 y는 실수, 그 다음에 정근선은 x는 0이 되네요. 그리고 얘의 고정점, 기준점은 얘가 1이 될 때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고 정근선은 여기 체크할게. 이게 정근선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x잖아. 로그 3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네. 그 다음 4번 문제.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근데 그게 얘랑 같아야 된대. 근데 이게 비교하기 좀 불편하지. 왜? 여기는 x 앞에 개수가 얼마야? 그리고 여기는 1이잖아. 그래서 얘를 좀 바꿔줘야 돼. 4로 묶어. 그러면 얘는 로그 2에 4 더하기 뭐가 돼야 돼? 로그 2에 x-2 더하기 1이죠? 그래서 로그 2에 x-2 더하기 뭐가 돼버려? 그럼 m의 값은 뭐가 되고? 2, n의 값은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도와 이해돼? 채비는? 그 다음 5번. 이 대소 관계는 뭐 기울기를 이용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밑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라. 얘네들 다 밑을 2로 통일시키고 싶거든. 그러면 3이라는 건 로그 2에 뭐가 돼야 돼? 8이죠. 로그 4에 63인데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2분의 1에 로그 2의 63이란 말이야. 2분의 1을 여기로 옮겨. 그럼 로그 2의 루트 63인 거지.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값을 갖는다고. 그럼 가장 큰 건 뭐야? 얘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얘가 넘버 원이야. 그럼 7이랑 루트 63은 누가 더 커? 루트 63이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넘버 2, 얘가 넘버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2번도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로그 3분의 1에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진수가 작을수록 더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럼 2분의 1이 가장 작으니까 얘가 넘버 1, 2가 두 번째, 3이 세 번째. 이해되지? 그 다음 6번 문제. 역함수 구하래.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니까 로그함수 구하란 얘기고,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 구하란 얘기야. 우선은 얘를 x만 남기게끔 다 넘겨주는 거야. y-1은 3의 x-2제곱 3 넘기니까 로그 3의 y-1은 x 빼기 2. 그럼 x는 로그 3의 y 빼기 1 플러스 2다. 그러면 마지막에 x 대신에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을 봐봐. 얘도 x는 이렇게 정리를 할 거거든. 그럼 로그 2에 x-1은 y 빼기 1, x-1은 2에 y-1제곱, x는 2에 y-1제곱 더하기 1이야.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이게 구하고자 하는 역함수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서 7번. 함수값 찾기. D와 C의 값 찾으래요.
우선 얘들아 y는 x가 주어지잖아. 그럼 이거 점선 따라서 이렇게 보조선은 그어주세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a의 값은 주어진 거거든. 로그 2x가 x축과 만나는 요점이 a래. 그럼 x의 값이 몇일 때 x축과 만나? 1일 때. 그럼 a의 값이 1인 거야. 그러면 y는 x를 따라가면 여기가 1이거든. 요점이. 그러면 로그 2의 b가 1이 돼야 되는데 로그 2의 b가 1. 그러면 b의 값은 뭐가 돼야 돼?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야. 그러면 로그 2의 c의 값이 2가 돼야 된대. 그럼 얘 값이 2가 되려면은 4죠. c의 값이 4인 거야. 그럼 여기가 4거든? 근데 로그 2의 d가 뭐가 돼야 된대? 4가 돼야 된대. 그럼 d의 값은 뭐가 돼야 돼? 16. 그래서 우리는 d 빼기 c니까 16 빼기 4가 돼서 12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8번 문제. 지수함수에서도 있었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로그 2의 x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랬을 때 x축과 평행한 두 직선 A, B, C, D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랬어. 자, 이제 여기서 확실히 아는 건 A, B의 길이가 얼마야? CD의 길이도 4예요. 여기 B에서 여기 지금 Y축과 평행한 점선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 그랬을 때 요 BD 요 부분 이 수직이죠. 그리고 C에서 또 이렇게 지금 점선을 그렸을 때 AB와 CB 여기도 뭐가 돼? 이렇게 수직이 된다고. 근데 밑이 같으니까 곡선의 구부러진 정도가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 어떨까? 같죠.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요 부분 넓이 있지. 요렇게 곡선으로 둘러싼 요 부분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이 요 부분의 면적이랑 어때? 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건 요 직사각형이 뭐를 구하라는 얘기랑 같아? 넓이 구하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럼 봐봐. 지금 B의 X좌표는 얼마야? 4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B의 좌표는 4,2가 되고 여기다 대입하면 C의 좌표는 4,3이지. 그럼 이 높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 그럼 가로의 길이가 4니까 넓이는 4.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개념 원리는 문제는 다 풀었는데 얘들아 이번에 숫자가 좀 많아. 이게 유형이 20몇 개야. 이게 유형 13번부터거든? 근데 이게 40번까지인가 있어. 아, 최대 최소는 안 했구나. 호호, 다행이다. 그래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많죠. 근데 이거 다 해오라 그러면은 못 해오잖아. 아닌가? 방학이니까 할 수 있나? 준혁 할 수 있다나? 못해. 그래서 우선 숙제를 어디까지만 해오냐면 29번까지만 해갖고 오세요. 29번. 29번까지가 숙제야. 29번. 수업이 끝난 건 아니고요.
숙제 먼저 요거 체크하느라고. 연속 문제를 한번 펴보면 (237번) 한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이거 너희도 여기 2구 여기 아니다 그냥 푸세요. 아니다, 잠깐만. 아니요, 그냥 푸세요. 네네. 이 문제가 아니었나? 뭐가 하나 잘못 나온 게 있었었는데. 244번이구나. 이 문제는 맞다. 유란이가 표정이 좋아. 준아 너무 났어. 좋아했어? 응. 그랬니 했어? 많이 좋아. (237번) 두 함수가 주어지고 이제 ABC라는 점의 위치들이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9일 때 상수 A의 값은 그랬어. 그래서 우선은 점에 대한 정보를 먼저 조금 체크를 해볼게. 왜냐면 여기가 밑이 A이기 때문에 이 두 함수를 비교하는 건 지금 자체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A의 좌표는 1,0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ABC의 넓이가 뭐라 그랬어? 2분의 9라 그랬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높이라고 생각하면 높이가 3이죠. 그리고 3분 BC, 이게 2분의 9란 얘기야. 그럼 3분 BC의 길이가 뭐가 돼야 돼? 3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근데 이제 B의 좌표 같은 건 알 수 있죠. 이게 4, 뭐가 돼? 2죠. 그러면은 이 B부터 여기 X축까지 요 거리는 몇인 거야? 2죠. 그럼 요 거리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이런 거지. C의 좌표는 4, 로그 A의 4거든? 근데 요 길이가 1이 되려면 여기 Y 좌표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4 이렇게 돼서 A의 값은 4분의 1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점에 대한 정보 찾고 길이 관계 찾고 이렇게 바라보면 됐던 문제고 244번 문제. 근데 얘들아 244번에서 저 그래프 한번 보고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이거 그래프 보니까 이상한 점 있죠? 있잖아. 도화야 있잖아, 그지? 이거 미치 얼마야? 이거 미치 얼마야? 여기 만약에 x의 값이 4라고 그냥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여기다 4 대입하면 여기 y 값이 뭐가 돼야 돼? 여기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죠. 1의 길이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어때? 길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를 2로 바꾸고요. 밑을 4로 바꿔서 보세요. 이 길이가 이 길이 구하는 게 되는 거 아니야? 알파 더하기 베타에 2로 나누기라는 얘기잖아. 거리가 아니라 중점의 좌표잖아. 그렇지.
한번 볼까요? 우선은 이 문제에서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이 직선이 주어졌잖아. 그러면은 PQRS를 이렇게 다 점으로 표현해야 돼. 다 이렇게는 한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PR의 중점에 X좌표가 4분의 9다. 그러면 알파, 베타의 중점이 4분의 9다라는 거, 이걸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PQ 대 RS가 1대 2다라는 건 결국에는 RS는 2배의 PQ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그걸 이용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PQ의 길이 먼저 선생님이 여기 지금 구했어. PQ의 길이. 그럼 PQ의 길이는 Q의 Y좌표에서 P의 Y좌표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의 로그 2의 알파. 이렇게 나와. R의 Y좌표에서 S의 Y좌표를 빼주면 이게 2분의 3의 로그 2의 베타가 나와요. 그러면 RS는 2배의 PQ랑 같아서 이 PQ에다가 2배를 했고 여기가 지금 RS의 값인 거야. 그래서 이 지수들, 이 로그 앞에 이 수들을 다 이렇게 올려버렸어. 선생님이. 그럼 봐봐. 로그 2의 베타의 2분의 3승이 되고 로그 2의 알파의 마이너스 3승이 되거든?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려면 베타의 2분의 3승이 알파의 마이너스 3승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이게 베타는 양변에 지수의 3분의 2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알파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알파 베타의 관계식 요거 하나 더 알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2분의 9죠. 그럼 베타 자리에는 뭐를 집어넣어? 알파의 마이너스 2제곱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양변에 알파의 제곱을 해준 거거든? 그럼 알파의 제곱을 해주면 여긴 알파의 세제곱이고 여긴 1이 되겠지. 여긴 2분의 9의 알파 제곱이잖아. 이걸 이쪽으로 넘긴 거야. 식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리고 양변에 뭐를 곱해? 2를 곱해. 그치? 근데 몇 차식이야? 그래서 조립제법 한 거예요. 근데 조립제법 했는데 이게 최고창 계수분의 상수항 2분의 2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이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풀마 1이잖아. 그러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해도 이게 나오질 않아.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걸 그냥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봤거든. 왜냐면 얘가 2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져서 얘가 1이 되면은 얘가 2의 거듭제곱이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반복하면 지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그냥 한 거야, 선생님은. 그래서 2분의 1을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러면 2분의 1이 결국에는 인수인 거잖아. 그게 뭐의 값이 되는 거다? 알파 값인 거다. 그러면 베타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뭐가 돼야 돼? 4.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2분의 7. 이렇게 마무리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요 계산이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 요 계산이. 아마 여기까지는 끄집어냈을 것 같은데 요거 하는 것도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된다. 알겠지? 근데 요즘에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잖아? 예전에는 계산 복잡한 게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 근데 요즘엔 계산 복잡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는 풀면 돼. 다음 시간은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것 같거든? 근데 대신에 여기 뒤에 문제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 여기 뒤쪽에 숙제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시간으로 좀 가질게. 그래, 고생들 했습니다.